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필리스트 회원 여러분. 지난 몇 년 전에 동대문 DDP에서 오늘 예쁜 일대기를 관람하신 적 있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 하셨죠? 예, 많은 회원들이 관람하시는데 오늘은 우리 SIA의 핵심 프로그램인 드림 프로그램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오드리 헵번의 점원과 우리 소로트미스트의 점원을 비교하면서 그 활동을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경청해 주시고 소로트미스트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해는 1929년이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귀족 가문에 오드리 캐슬린 리스턴이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영국 시골의 한 작은 사립학교에 다니던 기간에 어느 친절한 여성으로부터 전공 가꾸기를 배운 인연으로 이 아이는 커서도 전공 가꾸는 일을 평생의 취미로 삼게 되었습니다. 무용의 소질이 있었던 오드리는 부모님의 이혼과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탈출하고자 어머니와 함께 네덜란드로 가게 됩니다. 1940년 시작된 독일의 지배로 오드리 일가는 크나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독일이 식량 공급로를 차단하자 결국 1944년 겨울에 대기근이 일어나 수만 명의 네덜란드인들이 굶주림에 죽어갔습니다. 당시 오드리와 가족은 쇠기풀과 튤립 부분으로 연명하며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튤립 그거 먹어도 되는 거야? 청소년 뒤에 접어들면서 급성빈혈과 호흡기 질환에 걸려 평생 시달리게 된 오드리는 결국 전문 무용가의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고 결국 사랑받는 영화배우, 스타일 아이콘이자 인권운동가로 거듭나 오드리 헵번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길이 남게 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셀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오드리 헵번의 영화를 꾸준히 감상하고 있고 일본이나 미국, 유럽에서는 그녀의 이미지를 차용한 광고가 미디어에 나옵니다. 특히나 유니세프 대사로 활동하며 펼친 인도주의 활동이 저에게는 가장 와닿는데요. 유니세프 대사로 활동하며 세계 각국을 방문하고 인류를 향한 공헌을 인정받아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자유훈장을 받고 유니세프 뉴욕 본부에는 오드리 정신이라는 이름의 동상이 당당히 세워졌습니다. 조금 전에 오드리 헵번이 평생에 걸쳐 전공 가꾸기에 열성을 쏟았다는 말씀을 드렸죠. 몇 년 전에 그분의 아들이 루카 도티가 펴낸 오드리의 톰 엄마의 부업을 추억하며 라는 책에 아들은 엄마의 정원에 대해 애정어린 시사로 쓴 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엄마의 생신 바로 다음 날인 1945년 5월 5일 네덜란드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라고 루카 도티는 말합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힘겨웠던 겨울이 지난 뒤 따뜻한 봄과 함께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네덜란드에는 다시금 자연과 생명의 싹을 틔웠습니다. 오드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원은 생명의 증거입니다. 식물로부터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라고 루카 도티는 말합니다. 식물도 다칠 수도 있지만 스스로 복구하고 강인한 힘을 지닌 존재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드리 헵번은 자신의 정원을 스스로 정성스레 가꾸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다큐멘터리 시리즈인 오드리 헵번과 함께 하는 세계의 정원을 촬영했고 실제로 자신의 이름을 딴 장미와 튤립 품종이 다양하게 개발되기까지 했습니다. 정원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오드리 헵번의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멋진 정원들과 같은 아름다운 정원을 구경하려고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서 여행을 합니다. 정원은 오래전부터 시, 노래,
미술의 소재가 되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산책길에서 햇살이 환하고 새들은 지저귀고 다람쥐는 나무를 오르내리고 이웃들의 정원은 아름답게 가꿔져 있었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트위스터가 정원이라는 생각요. 우리 회원과 스포츠들은 정원사이고 그린 프로그램을 참가자들은 훗날 아름다운 꽃으로 자라날 새싹입니다. 새싹을 아름다운 꽃과 나무로 키우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잡초, 벌레, 악천후 등 수많은 역경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과 소녀들은 수많은 역경, 즉 가정폭력, 빈곤, 청소년 임신, 심지어 이런 일이 겹쳤을 때도 다 극복했습니다. 이분들은 강인함과 회복력으로 다시 당당히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루카 도티가 말했던 식물들처럼 말입니다. 일본에는 이런 경건이 있습니다. 꽃이 아름다우려면 정성스럽게 가꿔야 한다. 지속적인 지원과 돌봄이 없다면 이들 여성과 소녀들은 다시 퇴보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진전이 도로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새싹들은 원래 될 수 있었던 아름다운 꽃으로 결코 성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지난 여름 요코하마 총회에서 여러분 몇 번이나 참석하셨죠? 141명이나 참석하셨죠? 아주 많은 우리 한국인의 참석과 멋진 총회였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에게 가장 좋았던 순간은 2018년도 리브 유드림 수상자인 여성들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업 파트너인 토리더의 후원으로 세 분의 아름다운 최종 수상자들을 요코하마에 모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멕시코에서 온 에나 카렌을 직접 만났습니다. 학대하는 아버지와 정신질환을 앓는 어머님이 대자란 이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의 보살핌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자 대학생이던 당시 세 동생을 먹여 살린 가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에나 카렌의 굳은 의지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분은 격렬한 학위 과정을 밟고 있고 앞으로 자신의 회사를 시작할 꿈을 갖고 계십니다. 에나 카렌은 우선 학교를 졸업한 다음 일자리를 가져 어린 동생을 부양하는 것입니다. 에나는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 상은 이제 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현실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온 루시아는 전 애인으로부터 형할 수 없는 폭력을 당하고 삶의 모든 면을 후속당했습니다. 교육 친구 관계, 종교, 경제적 여건, 그리고 한 인격체로서의 독립성까지도 말입니다. 게다가 이 남자는 아는 사람을 집에 들어와 아기도 본 앞에서 루시아를 강간하기까지 했습니다. 루시아는 여러 차례 도망 끝에 결국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 끔찍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감당해야 했던 루시아가 얼마나 큰 강인함을 발휘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금전고시 과정을 밟게 된 루시아는 지금 특수교육 보조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며 훗날 교사가 되겠다는 크나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날개를 달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루시아는 말합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날개가 섰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분이 얼마나 멀리 날게 될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만나보는 텔레반이 지배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부모님을 둔 사마엘입니다. 부모님은 텔레반 치하에서 교육을 거부하고 대신 어린 딸을 지하학교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목숨을 건 용감한 결정이었지만 결국 안타깝게도 텔레반이 사마엘의 아버지를 죽였고 그 소식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사마엘은 생명의 위협이 닥칠 상황을 피하고자 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6명의 동생은 고국에 남아있었는데 나중에 모두 미국으로 넘어와 이제 사마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중인 샤마일은 부모님이 생전에 하셨던 인권운동, 그 중에서도 특히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인권운동을 이어나가려고 제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지구상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정의, 평등, 평화를 이룩하도록 활동하는 것입니다. 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샤마일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착착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멋진 여성들과 그의 올해 리뷰상을 수상하는 1592명의 여성들께 바로 여러분들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드림이빛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은 14,547명의 소녀들까지 있습니다. 이 소녀들은 여러분들이 관심과 보살핌을 기울이기 때문에 이제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림이빛 행사를 개최하신 적이 있다면 참가 학생들로부터 이제 어떤 역경도 이겨야 할 힘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라거나 이제 제 목표를 추구할 준비가 훨씬 더 많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라는 소감을 들으면 얼마나 뿌듯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배경이나 상황에 처하더라도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이 소중한 새싹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따뜻한 마음을 지닌 어른들이 조금만 도와주고 보살펴준다면 세상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을 가꾸고 세상을 보살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가인 루디아드 키블링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늘에 앉아서 예뻐라 하고 노래만 부른다고 정원이 절로 바꿔지는 건 아닙니다. 정원 바꾸기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보람이 아주 큽니다. 오드리 헵번의 아들인 루카도트는 정원사에 주는 임무는 다올 계절에 대비한 정원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 떠오르는 것이 있죠. 우리의 원대한 목표는 어떤가요? 아마 이 목표에 대해 여러 차례 들으셨겠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실 것입니다. 2021년 우리는 50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10년 만에 새싹에서 꽃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정원사로서 우리의 영향력을 키워나간다는 뜻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꽃을 키울 수 있도록 토양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눈앞에 이 엄청난 과업에 동참할 정원사로 활동할 회원을 더 모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씨앗과 정원용품을 구입할 기금을 더 조성해야 합니다. 정원에 씨앗을 심은 후에 비료와 영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물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잡초를 뽑고 해충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 여성과 소녀들은 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빈곤, 가정폭력, 매춘, 인신매매와 같은 인생의 잡초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클럽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역경을 채가는 것이야말로 미래로 나가는 길을 닦는 데 핵심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소르트미산한 정원을 가꾸는 데서 맡아야 할 역할이 있는데 각자의 관심사, 능력, 그리고 할애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 말이죠. 어떤 회원들은 무릎과 허리가 안 좋아 씨앗을 심는 일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직장일과 가정일이 너무 바쁜 회원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맡은 역할이 따로 있으니까요. 소르트미스트의 활동이면 참 좋은 점 중 하나는 바로 남을 도와주는 가운데 스스로 성장하는 기회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대중가수이자 작곡가인 노리유키 마키야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 고유한 씨앗에서 태어난 고유한 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식물을 키워 꽃을 피워내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을 돕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루카도티는 어머니의 정원 가꾸기에 몰두한 이유는 전쟁의 상흔을 잇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원 가꾸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자연과 소통하거나 정물주의 손길을 느끼고 싶어 서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정원각비가 결국 클럽의 일원으로 여성과 소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인데, 이 일은 우리와 이분들 모두에게 윈윈이 됩니다. 오드리 헵번은 정원을 바꾸는 일은 미래를 믿는 일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정원은 곧 두 번째 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창립 100주년 행사의 주제는 밝은 과거, 빛나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해온 모든 성과를 둘러보면서 자긍심을 느끼세요. 그리고 지금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꿈을 꿔봅시다. 우리 단체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여성과 소녀들을 위해 빛나는 미래를 구축하려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꽃으로 자라날 50만 개의 새싹. 그렇다면 누가 동참할까요? 솔옵티미스트 정원 가꾸기를 도와줄 이는 누구일까요? 앞으로 아름다운 꽃으로 자라날 새싹을 길러내어 우리의 다음번 원대한 목표에 동참하는 이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물뿌리개와 호수와 모종삭과 장갑을 준비해서 다 같이 정원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IA 네, 국제소식의 유명한 서란 화가 마침 이사님이었습니다. 또 훌륭한 화가가 되려면 자연을 천천히 베껴라라고 하였습니다. 자연을 닮아가고 자연을 갖고 살아가자는 최영재 이사님의 마음에 닿는 디지털 말씀을 자격으로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